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필리핀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바람은 좀 불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 2주 정착 디렉토리 내에서 필리핀 한 달 살기, 필리핀 일주일 살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은퇴를 하시고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많은 문의가 오고 또 통화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느 나라에 가서 한 달 살아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아주 위험하거나 또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판단을 잘 하시고 분석을 잘 하신다고 해도 특정한 국가에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가서 한 달 동안 살면서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주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령 우리가 서울 살면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귀농을 하겠다. 이런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귀농을 했을 때 어디가 좋을까? 물론 자기 고향이 있고 또 친인척이나 가족이 또 시골에 있다면 그리로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런 설정은 제외해 놓고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설정을 해놓고 한번 우리가 여행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가령 나는 산이 좋다. 그래가지고 강원도로 가서 한 달 살아보고 그냥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충청도에 또 산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지리산 같은 데 가서 한 달 살아보고 무조건 나 여기가 좋아. 이렇게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난 바다가 좋은 사람이야. 서해안 가서 한 달 있다가 급속 결정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물론 거기서 만족을 해서 사시면은 좋은데 이 세상이 넓고 넓은 건데 어디가 좋을지는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식당 같으면은 먹방, 여행 같으면은 또 여행 경험담 이런 거를 많이 읽어보면서 거기서 예상지를 후보로 올려놓고 거기서 또 선별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을 내내 살면서 한 달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네 군데를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가서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겪어보는 거하고 어디가 좋을까 하는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남은 여생이 한 세월이 남아있는 겁니다. 1년, 2년 이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 정도로 남은 세월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달 살아보고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떠나서 마음에 든다. 무조건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내도 그런데 하물며 해외에 나와서 한 달 살아보고 결정한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렇다고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번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보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마닐라에서 한 달 살아보시고 귀국해서 좀 평가를 하고 다시 또 세부에 가서 한 달 살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생활이 특정한 지역을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과도한 시간이죠, 사실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디가 좋을까 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설정을 해놓으면은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마닐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닐라에서 살다가 또 겪었던 일들을 올려놓습니까? 인터넷 그런 걸 쭉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바콜로도 또 민도로 세붕 이런 식으로 쭉 경험담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쭉 망라해서 네 군데 정도를 설정을 해놓는 거죠. 예를 들면 마닐라만 해도 마닐라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 좋다고 하는 데를 네 군데를 설정해가지고 일주일은 동쪽, 다음 주일은 서쪽, 그 다음 쪽엔 북쪽, 그 다음엔 남쪽, 그 다음엔 중앙 시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골고루 5일, 일주일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한 달 동안 살면서 또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임대를 하려고 듭니다. 임대. 돈은 아까우니까. 근데 한 달을 누가 임대해 줍니까? 그런데 또 한 달을 임대해 준다고 인터넷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풀 퍼니처 어쩌고 저쩌고. 그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행을 하거나 그런 현지 답사를 하시는 분들이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한 달 풀 퍼니처 임대해서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운수가 좋아가지고 잘 만나는 경우는 괜찮지만 진짜 잘못되는 경우는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좀 삼성급 호텔 이런 데를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그 호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구글 지도를 좀 봐가지고 중간에 큰 쇼핑몰, 큰 관청 이런 데를 다 다녀보는 겁니다. 재래식 시장 이런 데를.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가 있으면 그런 데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보고 사진도 좀 찍어놓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좀 기록도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내내 한 군데 있는 것보다는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돌아다니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가 살기는 어디가 좋은가 이런 거를 제대로 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필리핀에서 한 달 살기, 베트남에서 한 달 살기, 그래서 베트남 한 달 살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무모하지 않을까 합니다. 본인들 생각이야 또 따로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함부로 이 나라에 와서 좀 살고 저 나라에 가서 막 살고 이러다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나이를 드신 분들이 열이면 한 9 정도가 다 60이 넘으신 분들인데 결혼을 하겠다. 근데 딱 부러지게 결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여자를 얻어서 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본인이 지금 갈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서울 사시면서 은퇴해서 부산을 가서 한번 한 달을 살기를 해보십시오.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부산에서 내가 여자를 찾아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것도 결혼은 안 하고 동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여자가 찾아지겠습니까? 60 먹은 분한테 예를 들면은 그런 분들은 30도 많다고 그럽니다. 또 혹시 내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또 둘러서 되기를 혹시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30 이전의 여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외로우면 그러겠습니까? 고독하고. 그런데 본인이 고독하고 외롭다는 건 본인의 사정입니다. 제3자는 그런 거를 절대 따지지 않고 다 각자 자기 사정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서 예를 들면 60 먹은 분이 은퇴를 해서
연금 150만 원을 갖고 한 달 사는데 어떤 여자를 건거서 데리고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한국은 인건비가 비싸고 여자들이 눈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진국은 다 여자들 널렸다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또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물론 후진국은 여자 싼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 싼 데 가서 여자를 찾는다, 그런 거는 다 창녀들이나 술집 여자들 얘기입니다. 부산 가서 살아보세요. 부산 가도 서창가는 쌉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똑같다는 생각을 하신 전제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서양 노인들 은퇴해가지고 필리핀에 와서 사시는 분들, 젊은 여자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딱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일을 보러 이민국에 갑니다. 이민국에 가면은 서양 사람들은 다 필리핀 부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비자를 연장하거나 뭐 무슨 다른 일 보러 올 때는. 그럼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국 정식 부인을 같이 오든지 부인하고, 아니면 거의 다 혼자 옵니다. 거의 다. 그리고 혼자 살면서 찾는 여자는 다 또 젊은 여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나 연금 있어요. 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연금 자랑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연금을 빼먹는 것만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해외에는 많습니다. 그거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게. 물론 한국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빼먹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의 연금을 내가 빼먹는다는 걸 많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도 요즘은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앞으로 3년 있다 은퇴하라는데 연금이 많다, 그런 리스트를 다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생일날 선물해주고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 좋은 얘기는 다 하는 거죠. 훌륭한 사람인 척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믿게 해놓고 그 뒤통수를 쳐가지고 연금을 빼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얘기를 여자한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연금 자랑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나 연금 있어. 내 연금 좀 가져가봐. 이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이 미국 할아버지들은, 미국은 연금을 전 국민을 줍니다. 1,000불인가 1,200불인가 준다고 합니다. 미국 사시는 국민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무 직업이 없어도 주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연금 본 사람 아니면 누가 연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결국 자기가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 연금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도. 친동생이나 뭐 친누나, 친형제 아니면은 연금 얘기하지 마십시오.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어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연금이 지금 한 달에 뭐 300 나옵니다.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한 달 300 받으면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 이런 계산 다 합니다. 벌써 이쪽에서는,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자 붙여주고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은 좀 덜합니다만 특히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놓고 견적 딱 빼가지고 수십억씩 털어갑니다. 싹 빼갑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당하고 나야 알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한다면은, 외국에서 한 달 살기, 이것보다는 내가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한국이니까 내가 좀 짧게 잡아서 열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고 해도 4군데 5군데를 나눠서 일주일씩 살아보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했어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교육받지 않아가지고 정보가 없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군인이라고 해서
다 총을 쏠 줄 압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무기 총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총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총을 못 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오래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천지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국민학교 나온 거하고 다를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 인간의 습성이고 특성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자기 구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냅니다. 고양이 같은 거 길러보신 사람은 알 겁니다. 자기 바운다리 벗어나면 막 발악을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그런 거를 동물들은 미리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한국에서 한 달 살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열흘 살기라도 나눠서 한번 해보시고 그런 돈 얼마 들겠습니까? 뭐 어차피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훈련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마닐라에서 한 달 살기 이렇게 아니면 또 필리핀에서 한 달 살기 그러면 필리핀 마닐라 일주일 세부 일주일 보라카 일주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자기가 좋다는 데를 사전에 정보를 조사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또 학습을 한번 해보고 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직접 또 실습을 해보는 것이 그래도 실수를 막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또 한번 확인하시고 이러면은 그래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혼자 되신 분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가. 꼭 섹스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사람과 동물은 다른 겁니다. 사람과 동물은. 그런데 이제 그런 상대를 찾으려면은 자기 형편, 그 다음에 앞날도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지 형편이 안 되고 분수에 안 맞게 어린 여자 찾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먼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못되면은 패가 망신을 뛰어넘어서 목숨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 잘못 만나서 죽는 사람이 바보 같아서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 쓴 커피도 한 잔 안 사는 사람들입니다. 닳고 다른 사람도 결국은 그렇게 죽는 겁니다. 정석을 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또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신중하게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